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본 것 같아요.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문장으로 정리가 네. 쭉 되는 20분 정도 되는 연설의 네.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신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착각이죠. 착각에 빠져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튼튼한 국방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독재 정권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을 정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경우들도 있었지만은 네. 국방을 안보에 있어서 기본 요소를 삼으면서 튼튼한 국방을 기초해 가지고 대북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곧 튼튼한 국방에 기초했을 때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어제 연설 중에서는 사실은 2017년에 집권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그때는 북한이 ICBM 막 계속 쏴대고 핵실험하고 막 그럴 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촉즉발이었죠. 그렇죠. 2017년 9월달에 유엔 총회 할 무렵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딱 지금 요맘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핵단추 크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테이블에 핵단추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더 크다. 이런 뭐 거 자기 있잖아요. 단추가 더 크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로 그렇게 한반도에서 핵단추를 누가 더 큰 것인가, 누가 더 핵단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걸 가지고 서로 말로 다투고 경쟁하고 말폭탄 막 그럴 때였습니다. 터뜨리고, 말폭탄. 예. 그렇죠. 그때 나왔던 단어가 말폭탄. 말폭탄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정세가 불안하니까 힘만 키우면 되는 건가? 그렇게 그러면 생각했잖아요. 이번 기회로 한번 힘을 네. 보여주겠어. 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튼튼한 국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국방비를 해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7% 이상씩 증가시키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황이 어렵다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졌죠. 네. 그러니까 튼튼한 국방 정책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독일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필요성들을 또 제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튼튼한 국방을 기초해서 정세가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시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대착각을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 박정희 기자 지적하신 것처럼 마지막 그런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금 박정희 기자한테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도 네. 우리 오마이 TV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진보 정권이 그 국방력을 더 강화했고 국방비를 더 증가시켰고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의 방산이 세계 육강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K 방산이라는 네. 그 브랜드가 만들어진 게 문재인 정부 때 했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호주를 방문해 가지고 지금이야 좀 호주가 중국하고 관계에서 좀 좋은 관계 펴려고 합니다. 그때 호주는 중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네. 우리가 K9 수출을 호주에 가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하고 가가지고 또 중국하고 또 대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호주에다가 우리가 K9 수출하면은 당시 호주와 중국 관계가 안 좋았기 안 때문에 좋으니까.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맞아요. 호주에다는 K9 수출하고 또 중국과는 또 우리가 K9 수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한국도 그 K 방산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 정권이 어떤 안보에 대해서 보수 정권보다 더 못하다 이런 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군사비라든가 뭐 네. 우리의 어떤 그 방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보다도 훨씬 더 낮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제도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OECD 웅크타드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고 국민소득 같은 경우도
3만 불 시대로 예, 노무현 정부 때 2만 불을 2만 돌파했고 문재인 정부 때 3만 그래요. 불 돌파했고 물론 이거는 저는 또 마찬가지 이어달리기 경제 성장도 국민소득도 뭐 이어달리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또 이른다 국민소득도 이어달리기를 안 하고 3만 불 깨졌죠.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우리 3만 2천 불대로 떨어졌어요. 예 그렇죠 국민소득이 예 3만 5천 불대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나오는 그 통계들 같은 게 보면은 네.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지금 30년 만에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역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맞아요. 역전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꾸준히 우리가 계속 경제 어렵다 그랬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30년 만에 지금 25년 만에 정확히 25년인가요? 일본이 예. 역전당하게 되는 상황이다. 올해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도 과거에는 이제 그 군사 정권이 정권을 잡으니까 네. 그러니까 국방은 보수 정권이 잘한다 이런 어떤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군사 정권이 정경유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경유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경제는 또 군사 정권이 잘한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잘한다. 이런 착시 현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 예. 아니다. 수치로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또 비무장지대 일대에서의 군사적 충돌 상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체감하는 한반도의 어떤 평화 분위기 체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국방 안보와 그리고 경제 여기에 있어서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보다 항상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진보 정권은 또한 안보를 국방뿐만 아니라 포괄적 안보로 안보 영역을 계속 넓혀왔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안보라는 것은 전통적 안보라는 것은 외부에서 도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유엔청 연설이나 이런 데 갈 때마다 비전통적 안보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본다면은 어떤 대규모 홍수라든가 뭐 태풍이라든가 또는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또는 뭐 세월호 참사라든가 뭐 또는 지난번 오송에서의 그런 지하차도 참사라든가 예. 이런 어떤 사회적 참사 재난들이 대규모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산불이라든가 또 코로나라든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국제사회에서는 비전통적 안보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중심으로 안보를 전통적 안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코로나 같은 대규모 유행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까지도 어떤 비전통적 안보 영역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비전통적 안보까지도 우리 안보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국방, 군사적으로 튼튼할 뿐만 아니라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사회적 안전 시스템까지도 훨씬 더 강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안보 영역을 비전통적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을 시켜가지고 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뭐 특별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하신 말씀이 뭐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 네. 윤석열 정부를 뭐 지적하려고 했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진보 보수 정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우리 착시 현상을 한번 벗고 한번 제대로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진보 보수가 또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국민들이 또 진보에 대해서도 또 보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라는 식으로 다 이제 네.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뭐 한창 얘기 나오는 가짜 뉴스, 그러니까 네. 잘못된 정보에 대한 교정 작업, 바로 잡아주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 그렇죠. 그런 잘못된 신화에서 깨어나야 된다. 네. 우리 국민들한테 거듭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오늘 김창수 전 처장의 이제 해설을 들어보니까 네. 오 그런 의미가 있구나.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어달리기 하자는 것과 또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은 미 정권을 겨냥했다는 이런 어떤 살벌한 표현보다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이 정부에게 좀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네. 통탄해하면서 아, 이 정부에게 국정을 책임졌던 전직 그 대통령으로서 이 정부에게 조언하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그래서 예, 그것을 언론에서 보니까 무슨 뭐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뭐 전 정부와 현 네. 정부를 겨냥했다 이런 살벌한 표현이 아니고 아. 국정 경험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 현재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 상황 그리고 동북아 정세 지금 북중러 한미일 삼각 대결 구도로 가는 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전 대통령의 국정 경험을 가지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조언을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언론으로서 역할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조언을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오는 분위기는 다 인정을 안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항상 이 전임 모든 걸 다 전 정부 탓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모든 걸 전 정부 탓으로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악의 근원이 전 정부인데 네. 그 전 정부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걸 조언을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에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분 안 좋은 거는 그냥 표시해라. 아. 기분 나쁘다고 표시해라. 예. 그건 괜찮다. 그렇지만은 정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